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어제만 6% 넘게 오르면서 7,300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1년 사이에 앞자리 숫자만 5번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2025년 지난해 1월 2,398포인트였는데 6개월 뒤에 3,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다시 넉 달 뒤에 4,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3개월 뒤에 5,000포인트, 한 달 뒤에 6,000포인트, 석 달 뒤에 어제 무려 7,384포인트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1년 만에 7,000포인트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상승 랠리를 기록하게 될까요? 지금 주식창을 열어보고 있는데 7,462포인트. 이인철 소장님, 네.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맞습니다. K증시의 이유 있는 랠리입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라서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였는데요. 넉 달 만에 코스피 수익률 75%입니다. 1년 반 만에 국내 증시가 1.5배, 2,000선에서 7,000선, 그리고 6,000에서 7,000 바뀌는 데는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8위입니다. 독일과 영국을 제쳤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시가총액 11위까지 발돋움했고요. SK하이닉스는 16위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 7,400선, 7,426선 찍고 지금 7,384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개장하자마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입니다. 종전 기대감을 등에 업고 반도체 업종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4%가 넘게 올랐는데요. 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네. 프로젝트 프리덤 이제 폐기하면서 이란과 종전에 대한 MOU를 작성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7% 넘게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국내 증시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떼고 K 증시의 프리미엄이 얹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원재 대변인님. 예. 과거 기자 시절 때 증권부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7,000포인트가 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과 같이 주식시장 출입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뭐 카드 대란 이래서 코스피 지수가 5, 600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20여 년 지난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에 이렇게 생산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건전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길 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호황이 오래 갈 거다 생각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전환이라든가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주식시장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감개무량하다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의 거래소가 옮겨진 게 1979년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증권거래소입니다. 명동에 있던 증권거래소를 이곳으로 옮겨옴으로써 그동안 침체했던 경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자, 1956년 12개 상장사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코스피였습니다. 지금은 7,000피 시대를 열기까지. 역시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반도체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160만 원 돌파했고요. 삼성전자 26만 원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더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SK하이닉스 출신의 이인철 소장님 왜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아픈 데를 건드리시는데요. 제가 이러려고 프리 선언했나 좀 자괴감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는 추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163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27만 4천 원입니다. 네. 어제 이 반등의 주역이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붐에 따른 메모리 공급과 더불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고객들이 6개월 정도의 공급을 좀 장단기로 한 3년에서 5년까지 공급 계약을 좀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정도로 네.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입니다. 야. 트리플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1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위입니다. 네. 이 초일류 기업, 뭐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초일류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늘 꼬리표로 달고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빼고 한국 증시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꼬리표를 뗀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실적이 이제 초입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에게는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넘어서 234만 원 뭐 이상으로 이제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에 7,500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모두가 다 사상 최초인데요. 개장 직후 지금 9시에 개장해서 9시 4분이니까요. 4분 사이에 7,300에서 7,500까지 순식간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노조들의 파업 때문에 목표 주가가 32만 원에서 3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무색하게 만드네요.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노조들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 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 2자릿수 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정적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업계 추산 한 6천 수조 원대 이제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개장한 지 지금 10분이 채 안 지났는데요. 개인들 네. 어마어마합니다. 3조 원 넘게. 3조 원 넘게 지금 사들이고 3조 원 있습니까? 넘게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없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B2도 늘고 있지만 고객예탁금과 그 신용융자 여기에다가 공매도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도 지금 2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서 단기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하신 부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인철 소장님? 그동안 연초에 네. 국내 증권사들이 코스피 5천에서 6천, 야 5천도 설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내 8,000선, 아니 8,500선, 국내 증권사도 8,600을 넘어 타이밍, 시간의 문제이지 10,000포인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이제 추정해 보면 지난해 이제 43조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전체 영업이익이 300조 원, 6배 이상 또 몸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 전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2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5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가 대비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대비 수익률 펄을 보게 되면 5배 수준. 지난해 한 14배와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더 저렴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이제 초입이고 2026년, 2027년에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반도체 가격 지금 100% 올랐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상향 기조가 뚜렷한 만큼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라는 게 선행 투자라는 게 굉장히 빅테크들의 기업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거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연된다면 이런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불장에 잭팟이 터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국민연금이 반도체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 4월 말 기준 250조, 지난해 전체 231조를 가뿐히 넘겨버렸습니다. 자, 16조 원이나 더 올해 4월까지 더 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선욱 의원님. 예, 이제 국민연금이 그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이 시스템인데 결국에 여러 곳에다가 뭐 주식이나 이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야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의 어떤 수익률도 좋아지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번에 국내 증시에 그 랠리를 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건 좋은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이제 바닥에 날 것이다. 네.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인 그 어떤 이 수익률 상승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도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연금이 탄탄하게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어떤 이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신문으로 한번 짚어드리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준비했습니다. 탑골 공원 노인도 만나면 주식 얘기한답니다. 빚내서 투자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규모가 1년 전에 2배 넘어섰고요. 60대 이상 잔액 상승폭 모두 최대입니다. 하락장 때는 버티기 불가능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7000P 딜레마, 사자니 상투,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서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가만히 있자니 이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박탈감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반도체 AI가 아마 주도장을 이룰 것 같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 그 상품을 통해서 직접 투자 대신에 간접 투자를 추천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원희 대변인님. 증권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너무 곤란한 질문인데요. 이 모든 투자 행위는 본인의 최종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 격언에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식시장에 지금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자금에서 운용을 할 것 같고. 빚내서 사지는 말아라. 그렇죠.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크잖아요. 반도체 주식이 지금 뭐 1년 만에 5배 올랐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방에 어느 정도 하락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반도체라는 게 지금 뭐 슈퍼 사이클 넘어서 메가 사이클을 간다고는 하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유 있는 자금으로 지금 당장 뭐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이걸 팔아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자금이 아니라면 계속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추가로 그 주식시장에 돈을 더 태울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시죠. 오른 종목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반도체,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편식,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칫 반도체 사이클이, 이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 한국 증시, 경제 동시에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빼면 지금 코스피 7,000이 아니라 코스피 5,000입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 3,000부터 7,000까지 랠리의 주역은 반도체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2년 정도만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몇 억씩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뒤로 하고 방송을 수십 년 해도 못 모을 돈이 지금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제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제 낙수 효과입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업종과 일부 업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 내수주들, 제조업주들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네 분 중에서 수익 낸 분은 많지가 않아요.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락시오가 실종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결코 이제 건전한 상승세가 아니고요.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이제 의존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AI 업종의 업황에 새로운 이제 이 꺾임이나 어떤 이제 약간의 변화가 나오면 트리거가 나오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록적인 숫자에 취하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을 조정시마다 선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